자, 에코프로 BM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시장 지수 등락범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에, 지수가 낙폭을 좀 줄이면 제한적인 거래량 속에서 움직이는 우리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도 낙폭을 따라 줄이고, 낙폭이 확대되면은 다시금 똑같이 낙폭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쪽의 기준은 그나마도 자체적인 흐름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종목군들이 지금 좀 소강 상태, 또 혹은 조정이 좀 깊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일단 그 2차 전지의 비중도 우리가 이제 늘려놓은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이 다시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준에,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1위 기준에 월등한 자리매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비해서도 20% 정도 더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쪽은 이번에 아쉽게도 매수 사인을 못 드렸어요. 못 드렸고, 지금 기준에서도 뭐 매수 사인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임에도 멈춰져 있어요. 멈춰져 있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관망하고, 다만 이제 추세 범위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또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설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쪽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화학의 흐름도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1위, 그 다음에 시가총액 3위 LNF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들이 사실상 다 좀 많이 훼손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제 원체 그 거품이, 프리미엄이 심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요. 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 위주로 좀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소진이 됐고, 자, 시가총액 이제 코스닥에서는 3위지만은 3조 7천억이면 전체 시장 기준으로 따지면은 월등 이렇게 시가총액 큰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의 기준. 우리가 하반기에 들여다봤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편입 기준 설정이 될 수 있었던 범위에서 관망을 하고 그냥 넘어갔죠. 저기서부터 볼까요? 시가총액 코스피까지 다 포함한 전체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의 기준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 가장 그 2차 전지 기준의 시가총액 높은 쪽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123조입니다.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안타깝게 이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계속 LG화학이 우위에 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변동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7위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에 시가총액 19위에 SK이노베이션, 뭐 여기까지 시가총액 그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쪽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에코프로 BM이 저 멀리 이제 보여져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5종목의 기준에서 10% 정도 비중까지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작년 4분기에 피크를 찍을 때가 13%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에코프로와 함께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도 에코프로부터 들여다봤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같이 좀 들여다본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을 먼저 이제 설정해 놓은 이유가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봉상의 흐름 좀 놓고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했던 것 같은데 7월 이후로만 좀 볼까요? 0033 그러면은 딱 7월부터 나오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부터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9월 말 10월 초 저점, 이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올라온 이유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7월 말부터 해서 이제 거래가 크게 터지고 장악형이 터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초강세의 흐름이 연출되었던 이유.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급 논리죠.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고 LG화학 쪽에 이제 그 81.84%의 대주주 물량의 보호회수가 풀리고 그리고 나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캔들 기준에서 이제 뭐 상승장악 확인형 거래 터지고의 흐름이었고 수급이 뒷받침됐고 이게 이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 겁니다. 패시브 쪽에 이제 MSCI 비중 확대 부분에 대한 매수세 유입 부분 11월 말에 그 물량을 이제 떠넘기기 위한 미리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잡힌 그 흐름의 기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악형이 똑같이 떠 있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신뢰도가 조금 사실은 아쉬웠던 부분이죠.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그렇지만 그 추세 부분을 계속 살려서 갔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번 그 시장 조정에 있을 때 뭐 굉장히 크게 미끄러졌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을 다 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리는 흐름도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월등히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라는 기준이 LG에너지솔루션의 MSCI 지수 편입 비중 확대라든가 또 국내 코스피 200 지수 유동성 비중 확대 그 부분의 비중 확대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의한 수급 논리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전체가 들썩거렸다. 그런 해석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는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흐름을 좀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이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 초강세 흐름에 9월 말까지 테슬라가 엄청난 강세를 띄었던 부분, 거기에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논리에 대한 부분에 LG에너지솔루션도 9월 중순까지의 강세. 9월 중순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쪽에 부정적인 해석, 그것 때문에 조정이 일부 있었고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9월 20일 이후에 삼성 SDI라든가 또 포스코케미칼 뭐 LG화학 어마어마했죠. SK이노베이션만 좀 못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추세 흐름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시장 조정이 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조정이 가장 깊었어요. 2차 전지 종목 중에 가장 깊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요 바닥 줄을 하나 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찍었던 바닥 수준까지 밀고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다음 범위가 되돌려지는데 지금 다른 쪽은 전부 이제 에코프로까지 이제 돌려놓게 됨으로써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최상위 1위에 놓여져 있는 에코프로 BM까지 또 에코프로까지 최고점 대비해서 상당 폭을 대부분을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힘이 솔직히 좀 제한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 못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종목군들 쪽에서는 흐름이 그나마도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강도 있게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볼 거예요. 에코프로 BM을 설명하기 앞서서 뜬금없이 왜 에코프로 BM을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포스코 케미칼이나 LG화학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느냐. LG에너지 솔루션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캔들에 대한 중요성. 그러면 이제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삼성 SJ 좀 아쉽지만 아쉬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LG화학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LG화학이 월등히 더 강한 흐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조금 많이 과하게 LG화학도 눌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점인데 그나마 뭐 조금의 차이긴 합니다만 LG 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는 덜 빠졌죠. 사실상 수급도 일단은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고점 대비해서 9%이긴 한데 이제 이 꼬리 빼고 나면은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버겁게 못 돌리고 하는 흐름은 일단 아니다.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이제 변형형이긴 하더라도요. 상승이익대 확인형이 형성이 됐고 갭에 대한 설정 범위가 연출이 됐고 그 가격대까지 이제 쭉 진행된 이후에 조정이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덜 빠졌다. 그리고 시장 그 지수 연동폭 수준 그리고 돌릴 때도 굉장히 빠르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 기준으로 따졌을 때 2차전지 종목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상대적으로 뭐 시장 대비 소폭 약하다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2차전지 시가총액 국내 시장에서 뭐 2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삼성 SDI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쪽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꼬리 빼고 나면은 사실상 이 꼬리 부분을 중립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 꼬리 빼고 나면은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밀린 그 주가 폭이 그렇게까지 뭐 월등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대략 한 5% 정도? 그러니까 다 돌린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하고의 차별화가 조금씩은 형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체가 나쁘지 않다. 그 논리를 이제 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계속 같이 계셨던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버행 이슈 부분이 지금도 이제 우리 사주 때문에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좀 버거운 게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제일 바보 같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제일 바보 같고 못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기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쪽도 뭐 수급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요번 그 흐름에서 움직임 폼이 꼬리를 빼더라도 74만 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요자락이잖아요. 지금 지난주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그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주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에코프로 BM 쪽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쪽이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추세의 흐름으로 반전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순간에 주간 단위에 뭐 10% 이상, 20%뭐 이런 식으로 탄력받고 움직임 나온 게 아니면 20%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석을 한다면 하루에 LG화학도 11%씩 등락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고점 대비 조정받을 때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변동률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변동률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떠나서라도 변동률을 떠나서 전체적인 위치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얼마큼 밀렸냐 했을 때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요 저점이죠.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그 바닥까지 다 내려왔고 삼성 SDI도 상당 폭이 내려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LG화학은 덜 밀렸단 말이에요. 덜 밀리고 가장 빨리 돌리다가 70만 원만 형성돼 있었어도 그죠.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움직임이 나왔어도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얘가 LG화학이 결코 3등주, 4등주는 아니라는 거죠. 바닥 대비 탄력이 조금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2등주에 가까운 2등주에 가까운 SDI보다 조금 덜 반등이 나왔지만은 덜 빠지고 조금 덜 올랐을 뿐이고 이제
과하게 눌려져 있던 범위였으니까 빠르게 돌리고 70만 원 넘기면 그러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쪽의 2차 전지 종목군의 기준이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원고 작업 해주실 때 기존에 이제 IT 쪽은 몇 번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종가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뭐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야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드렸던 부분들 IT처럼 시간별로 다 날짜별로 다 잡아놔 주세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는 IT와 마찬가지로 전부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입니다. 전부 지금 현재 사실상. 그리고 이제 물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범위가 일부 터져 나온 부분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여기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하반기 기준에 가장 많이 올랐고 또 10월 요 저점 대비해서 이번에 조정폭이 가장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어찌 따지면 꼬리 빼고 나면은 고점 다 넘긴 거예요, 사실은. 재차 고점을 넘긴 거죠. 꼬리 빼고 나면. 그리고 꼬리를 친다 할지라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 폭이 가장 제한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 대형주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 범위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에코프로 BM까지 여기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쭉 다 LNF까지도 다 놓고 볼 텐데,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조정도 제일 덜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쉬운 거는 에코프로 BM도 뭐 예를 든다면 금양이나 또 변동성 매매 기준 잡읍시다 해서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정 이런 쪽을 아예 빼버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어차피 비중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을 지난주에 잡아드렸어도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굉장히 크죠, 아쉬움이. 그렇다 할지라도 뭐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고, 이제는 이쪽의 기준에서 시세가 다시, 얘가 1등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1등이라는 걸 강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1등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요 고점 부분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들도 잠시 이제 쉬었다가 다시금 쫓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형성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캔들 패턴 보시면은 장악형 이후에 장악 확인형, 그리고 이미 갭도 발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장악형에서 이 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한다. 이건 배웠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에서도 거래를 수반한 그 빨간색의 기준, 그리고 뭐 초록색 기준을 굳이 찾는다면은 뭐 다른 쪽 범위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의 제한적 거래량 속에서의 흐름, 요 정도 범위, 요런 부분을 중립적인 부분으로. 하여간에 어찌됐든 2차 전지 쪽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까지 볼게요. SK 이노베이션 보고 그 다음에 역으로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보면서 기준을 또 설정해서 에코프로 BM 쪽의 전략은 어떻게 꾸리실 수 있을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일단 전체를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체를 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미 벌써 이제 에코프로 BM은 지난주부터 시장에 화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추이 추세 부분이 더 확장이 될 때, 그때 아무래도 뭐 금양이 됐든 미래나노텍이 됐든 이런 쪽의 변동률도 더더욱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SK 이노베이션은 사실상 크게 특징적인 건 없어요. 그 들어오르고 이번에 바닥까지 크게 밀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폭도 다소 이제 좀 제한적인 그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 지금 이제 방에서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쪽은 현재로서는 중립적인 범위로 해석을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LNF 이들이 움직여야 어차피 나머지가 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겠죠. 이들이 움직여야. 그래서 LNF 에코프로 시가총액 LNF도 볼까요? LNF 시가총액 3위. 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이제 3위입니다. 7조 7천억이에요. 여기도 이제 일단은 어쨌든 뭐 수급이 일정 범위 뒷받침돼서의 흐름인데 코스닥 종목 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유가증권 시장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J, LG화학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의 그 등락률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고점을 다 넘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전 고점들을.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에 고점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좀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배제를 해놓을까요? 일단 뭐 갭 상승이 나와 있고 이 갭을 메꾸지 않는 한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요거는 2차 전지의 주력의 기준으로 먼저 놓고 보기보다는 주력의 2차 전지들이 변동이 확장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 자, LNF는 그냥 시가총액 3위 기준에 SK 이노베이션과 비슷한 중립적인 범위에서만 그냥 해석을 할게요. 저도 오래간만에 들여다보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한 상태의 흐름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일단은 하반기에 우리가 에코프로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죠.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7월 달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에코프로를 편입을 하면서 상승 형태 확인형 일본 기준하고 여러 가지 기준점을 따져서 들여다봤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맨 마지막 10월 19일자인데 그게 아주 예전 7월 달 거부터 자료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낙폭을 조금씩 다시 줄이고요. 종목별로는 카카오페이 뱅크 조금씩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현대로템도 저점에서는 조금 올려져 있고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하반기에 형성시켰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고점이 15만 원 넘겼었고 그래서 한 여기도 130% 정도 변동성 확장이 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7월 14일부터 해서 갭상승 이후에 일봉상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의 이유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에코프로도 이제 실적 개선폭이 연동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에코프로 BM을 선호를 했고 그런데 변동성은 조금 더 시가총액이 가벼운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기준에 있어서 20위 안에 못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2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20위 안에 들어오려면은 한 2조를 넘겨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쭉 매수가 진행이 됐고 10월 중순 이후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만 들여다봤었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수익률들은 뭐 그 이전부터 20년 또 17년도부터 우리는 들어왔었고 17년 그리고 뭐 20년, 21년, 22년 계속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이때도 이렇게
7월 달에도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다음에 일봉이 이 당시 일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갭상승 이후에 일봉에서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 흐름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거래가 처음 터지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는 대형주,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가 1조 이상인 또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움직임이 연속성을 가져간다. 음봉으로 밀리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거래 터지고 좀 음봉으로 밀리는 그 흐름이 나오더라도 주봉으로 놓고 보는 기준이 되죠. 이게 여기서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죠. 이날 당일의 기준에서는 좀 버거운 위치잖아요. 근데 종가 기준에 우리는 편입을 했고 이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 그리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된다면 뭐 매우 긍정적일 거다. 근데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잘 움직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도 폭발적인 거래가 실리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바로 뭐 눌려져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소형주 잡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서는 되돌리는 흐름이 굉장히 강도 있게 형성이 된다. 바닥에서부터 이제 대량 거래량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흐름에 추세적인 강화가 뭐 굉장히 크게 연출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기준은 우리가 이자락에서 매우 아주 긍정적으로 잘 편입을 했고 그리고 지난 그 10월 사실상 이제 그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군들의 기준은 이런 게 있죠. 7월 이후에 이제 쭉 뻗어 올린 그 초강세의 흐름은 있었다 할지라도 10월부터 해서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러니까 좀 조정폭이 사실상 굉장히 좀 깊었던 흐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금은 10월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낙폭을 다 줄여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에코프로 BM에서부터 먼저 나왔죠. 그랬을 때에 따라갈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포스코 케미칼 쪽의 모멘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놓고 보자. 그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에코프로를 선택한다면 변동성 매매의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을 선택한다면 이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요 자락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캔들이에요. 어차피 상승 형태 확인형에서 우리는 이 자락에서 작년에 편입을 했고 비중 이 당시 기준에 15%잘 편입을 해서 뭐 수익 범위 잘 챙겨서 가져갔고요. 미국의 정책주로 인식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미국의 정책주. 친환경에 연동된 전기차, 거기에 연동된 2차 전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캔들 패턴 기준에 뭐 장악형 위주에서의 패턴이 계속 나와줬어요. 그만큼 센 거죠. 세게 흘러갔고 중립 범위는 이제 요 정도 범위가 중립.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중립.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뭐 여기서도 중립의 범위가 되겠죠. 거래가 좀 수반됐다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11월 달에 10월 중순 이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완전히 비중을 옮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은 이제 갭상승 이후의 흐름 정도. 거래는 좀 더 수반돼야 되는데 오늘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둔화된다 할지라도 가격 조정이 깊어진다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목군들 우리 종목군들 위주로 또 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어요.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에코프로 BM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에코프로 BM은 7월을 뺄게요. 이때 이제
권리락 이후에 치고 들어오려는 폭이 있기 때문에 저 꼬리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 그래서 얘는 8월부터만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8월부터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저 꼬리 부분의 고점도 있지만 요 몸통까지의 기준만 잡으면 12만 4천 원 대비해서 뭐 다 돌려놓은 거죠. 다 돌려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9월 말 이쪽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에 연동이 돼 있는 거니까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해서 가지고 간 거, 또 LG화학을 어찌됐건 병행해서 가지고 간 거, LG화학을 주력으로 또 설정해서 가지고 간 거, 그런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결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지만 교육은 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본까지 같이 놓고 볼 텐데요. 먼저 이제 그 주봉에서 캔들 위치 보시면은 중립적인 범위가 여기까지 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닥 찍고 돌릴 때요. 중립적인 범위,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혹은 코스닥 시가총액 뭐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까 수급 범위를 놓고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 그 다음 봉도 편입의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월초에 그 양봉으로 살짝 나왔다가 거기서부터 미끄러진 거였죠. 어찌됐든 이런 기준이었고 그 다음 범위가 조정받고 10월 저점 수준까지 크게 대밀렸던 흐름이고 그리고 반등은 나오는데 뭐 시장 변동률 수준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이쪽 LG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 또 삼성 SDI에는 못 미쳤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음봉으로 떨어진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급격하게 탄력을 받은 흐름입니다. 지금의 추세에서는 이제 오늘도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 돌릴 때 그 수급이 월등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요 수급 범위를 감안한다면 거래가 추가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준다면 당연히 주가의 흐름은 저 앞전 고점을 다 넘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 갭에 대한 부분이 매우 긍정적인데 음봉으로 미끄러졌다가 갭을 살려주고 들어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점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더라도 뭐 비슷한 위치가 될 거예요. 등락률이 월등하지는 않아서 최소 범위 뭐 12만 원 넘기는 흐름 주간 단위에서 더 나와줄 수 있다. 몸통의 기준의 고점은 이미 오늘 기준에서 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수급 프로그램 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들여다보고 매매 기준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입 기준 설정 가능한데 이왕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여전히 가져가고 그쪽을 오히려 눌려줄 때마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자. 왜? 먼저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거쳤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극대형주는 이미 이제 추세는 2차 전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확인을 시켜줬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해드릴까? 좀 더 바닥에서부터 오케이. 그럼 바닥에서부터로 놓고 보시면 사실상 이런 범위는 상승익대 확인형이 뜨더라도 중립 범위가 되잖아요.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중립적인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봉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 그리고 눌려져 있었고 그 다음 범위가
변형 샛별형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땡겨놓고 주가가 더 크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그려놓고 2월 첫 거래를 땡겨서 다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월 첫 거래를 먼저 땡겨서 놓고 보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요 기준의 요 절반 범위가 그걸 넘길 때 기준이 상승 인탱 샛별형의 기준의 편입 구간 설정 범위로 잡혀진단 말이에요. 요 범위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의 기준을 잡아서 요 몸통 여기를 몸통으로 인식하고 기준을 잡아서 이 몸통 부분의 절반까지를 설정 범위로 또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죠.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 수급이 뭐 마감 이후에 확인이 되겠지만은 프로그램 쪽에서 유입되는 게 확인됐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명분이 잡혔고 그러니까 요 자락의 범위가 편입 설정 범위로 인식 잡힐 수 있는 구간. 이거는 이제 캔들의 기초적인 범위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요게 이제 한 단계 더 진화가 되면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윗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요 윗꼬리 부분을 이렇게 몸통으로 인식을 하고 그 범위를 넘기는 거. 요 자락의 이제 절반의 인식 잡혀야 되겠죠. 요 자락의 절반. 그러니까 요 자락의 절반 위치를 시초가와 고점과 종가. 종가 103,400원, 그 다음에 고가가 106,200원, 대략 한 3,000원, 2,800원 범위가 되겠네요. 그럼 1,400원이니까 104,800원. 그 정도 범위가 이제 요 정도 범위가 되겠죠. 요 정도 범위가 꼬리까지 포함시킨 캔들 기준에서의 절반을 들어 올리는 편입 설정 범위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를 이렇게 또 거래량 부분, 수급 부분 이게 이제 변형 샛별형의 기준까지도 전부 감싸 안고 들어 올리는 기준이 된다. 만약에 이거를 이날 못 들여다봤다면 이날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은 완성되어 있는 샛별형의 기준이 되잖아요. 완성되어 있는 그 샛별형의 기준에서는 요 날까지의 몸통을 전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라서 뭐 여기까지 다 따라붙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 그래서 여기서는 뭐 캔들 패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뭐 2% 밀리면 차익 실현이라든가. 근데 요 등락률이 1.93에 마이너스 1.75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추세 범위 또 수급 범위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거래가 둔화돼서 좀 그렇지 않느냐. 거래 대금은 그렇게까지 둔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상시 대비.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어찌됐건 추가적인 거래를 터뜨리고의 강세. 오늘 거래는 일단 수반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는 한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갭에 대한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요날 종가 109,200원 대비 97,000원이니까 대략 12,000원이니까 13,000원 기준 잡으면 122,000원? 121,000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샛별형에 대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은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초강세, 평상시 나오지 않았던 9%대 초강세 흐름이 나온다. 그것을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물량을 정리하거나 빠져나온다의 그 기준점이 아닌 추세적인 강화 부분으로 연동될 수 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두 가지죠. 샛별형의 기준과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를 좀 더 강도 있게 돌려놓은 흐름. 거기에선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다. 앞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형성돼서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매집도 돼 있고 다 좋은데 시장에 연동되지 못했던 종목군들의 기준, 우리 종목 기준에서는 일단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기준도 예전에 7월 28일 날 일본 기준에서 20%의 폭등이 나왔거든요. 시가총액 7조짜리가. 그 이후의 흐름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초강세 흐름으로 연동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SM의 기준에 거래를 터트리고 꼬리가 달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걸 조금씩 감싸 안고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고점을 계속 넘겨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SM의 경우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바탕으로 시세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죠. 그리고 현대로템도 뭐 오늘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현대로템의 기준에서도 거래 터트리고 시세를 다시 한번 3만원 쪽으로 끌어올려 준다면, 오늘 시가를 넘기면 2차 편입의 문자를 발송을 할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할 거고, 종목군들별로 하여간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세 전환의 기준을 잡아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던 기준에서 카카오페이가 63,500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뱅크도 28,500원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얘부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80까지 이제 되돌려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편입한 이후에 손절 범위를 75,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 나머지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경우는 굳이 우리가 포스코케미칼과 LG화학이 있기 때문에 여자락에서 이들을 신규 편입으로 설정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앞으로 계속 같이 들여다보면서 2차전지 전체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들의 이 강세 흐름이 이제 포스코케미칼 또 삼성 SDI 뭐 이런 쪽에 키높이하고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먼저 올라왔던 쪽이 이제는 그만큼 쉬었으니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IT와 함께 2차 전지의 기준의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그 금요일 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102,100원에 LG전자 어디서 매수를 할까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LG전자 거래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수급 또 추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문자 발송을 지금 하겠습니다.